네, 어벤져 전략회 6월 28일 토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뭐 이렇게 많이 덥습니다. 특히 뭐 비가 오락가락 하다가 또 더웠다가 여러분들 건강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상수 변호사가 요 앞에 지금 오늘 시위대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왔는데 지금 800m 앞에 놔두고 지금 차가 막혀서 못 오는데 곧 오면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듣는 그런 어떤 걸 시작을 했습니다. 고민 상담소, 한동훈의 고민 상담소.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속 크고 작은 고민들 함께 듣고 생각해보고 풀어보는 시간, 한동훈의 고민 상담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이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해주세요. 제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얘기해보죠. 그리고 고민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을 dhan20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익명, 실명 모두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가시면서 느꼈던 문제들, 또 정치에서 느꼈던 문제들, 아마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궁금증들, 뭐 이런저런 많은 궁금증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쭉 하는 건데,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셨죠.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더 이제 소통의 공간으로, 좀 더 묻고 답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아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민 상담소를 만들었다는데, 우리 윤석만 의원 요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뭐 저도 반가운 소식 전하게 돼서 네. 너무 좋습니다. 1시간 전쯤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 게시물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사실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겠다라는 논의는 좀 며칠 전부터 해왔었어요. 취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정치가 계속 이렇게 나쁜 쪽으로 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 의견을 안 듣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뭡니까? 결국은 민심을 반영해서 국민이 생각하는 주장과 의견 그런 것들을 대리해서 해나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경청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특히 국민의힘 보면은 뭐 경청이란 걸 안 하고 있죠. 뭐 지금 원내 지도부 꾸려진 것도 그렇고 지금 뒤로 빠져야 할 인물들이 앞에 나서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또 어떤 생각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논의를 해야겠다.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우리 지금 어벤져스도 그렇지만 그 채팅창을 통해서 이 시청자분들이 직접 소통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민에 대해서 뭐 혼자 답을 다 해줘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단지성으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훌륭한 그 공론의 장이 될 것 같고 저는 이 한동훈의 고민 상담소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딱 누가 떠올랐냐 하면 혹시 에비게일 벤 뷰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에비게일 벤 뷰런이 누구냐면 그 폴린 필립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필명을 알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디어 앱이라고. 네. 디어 앱이라고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신문의 칼럼으로 독자들이 고민을 보내오면 그 고민을 골라서 이제 답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이 되고 또 큰 힘이 됐었던 분입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한동훈의 고민 상담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모여진 국민의 생각과 의견들이 정치로 이렇게 좀 현실화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고민도 좀 이야기하면 될까요? 고민 좀 이야기. 이메일 보내십시오. 이메일. 뭐 저는 뭐 고민 상담소 굉장히 정말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네. 정말 좋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정말 또 한동훈 대표가 워낙 또 아시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제가 조금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거. 네. 그 뭐지 법률 상담은
유료입니다. 법률 상담은 박상수 변호사 쪽으로 네. 고민 상담만 하시고 네. 네, 법률 상담은 네. 네. 법률 상담은 우리 박상수 변호사에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이게 양방향 정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마 어마어마한 또 질문들이 많이 갈 거고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다 답해줄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아마 고민스러울 텐데 한동훈 대표가 고민스러운 건 저한테 고민이야겠지만 서로 고민 상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달려 있는 댓글 중에 제가 제일 재밌었던 네. 게 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메일로 우리 고민 보내고 하는 건 다 좋은데 러브레터는 보내지 맙시다. 저한테는 보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그 페이스북에 하나 올려주셨던데 네. 김어준하고 탁현민이가 무슨 쇼 같은 거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더 파워풀인가 하는 공연을 한다는데 네. 여기가 이게 인스파이어 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360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인스파이어 아레나 여기가 엄청난 공연장이거든요. 어디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잘 아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지금 현재 사장을 하고 계신 분이 제가 있던 지역구의 그 의원이었던 이학재 전 의원. 감독님 그 이분이 사진 이제 좀 올려줘 보세요. 사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를 개장식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장식 이거 보면서 와, 이 공연장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 넓은 공연장을 다 채운 겁니다. 저게 지금 김어준이가 공연 맞아요. 가수들하고 강산혜 씨죠. 마지막에 이제 공연에 이제 강산혜 씨고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의원은 저기 그 관객석 중에 한 명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어준이가 정청래를 밀고 있다는 게 저런 거군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정청래 의원은 근데 전날 그러더라고요. 나도 내 돈 내산으로 왔어요. 이러면서. 근데 여기 공연장이 그러니까 최고 좋은 S석인가요? S석이 11만 원, R석이 10만 원, 돈 받고 A석이 9만 원. 근데 이게 제가 어떤 분 블로그에서 이걸 사진을 보고 몇 장을 이렇게 가져와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건데 아니 내 돈 내산으로 갔다 온 다음에 그거를 무슨 연예인 공연을 갔다 온 것처럼 블로그에 후기를 쫙 그렇게 사진이랑 같이 올리는데 진짜 약간 압도당하는 느낌이 진짜 이게 말이 되느냐. 정치를 좀 쇼로 그렇죠. 하고도 접목하는 거군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정치를 하나의 쇼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이 정치를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바꾼 게 사실 이 김어준의 그 이명박 정부 때 낙곰수에서 시작됐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낙곰수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낙곰수가 다스베이다, 뉴스공장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지금 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어가요? 겸손은 힘들어요. 뭐 있어요? 하여튼 그 해가지고 또 자기가 공장장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는 이거를 토크 콘서트를 인스파이어 아레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야. 저렇게 하고는 이제 저기 응원봉을 흔들어. 저 영상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사진만 이렇게 가져온 건데 영상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우리 보수는 왜 이걸 못할까? 예. 우리 보수는 참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뭐라고 할까 이제 어떤 엔터테인과 연결시키면서 젊은 층들을 좀 어떤 대중의 정치적인 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어떤 역할인데 사실은 쟤네들이 잘하는 거는 우리가 또 본받아 배울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 공연장이 원래는 격투기 이런 거 하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그래서 무대가 360도. 무대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 예전에 헐크 호건 이런 사람들 프로레슬링 할 때 보면은 그런 공연장이에요 저희가. 이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진보 좌파 진영에서 저게 가능한 이유가 그 진보 좌파는 우리가 어떤 거를 제일 먼저 떠올리냐면 김어준식 음모론 비즈니스가 한창 장사를 잘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음모론 비즈니스로 김어준이 장사를 한창 잘해서 피크를 찍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받아서 지금 그들이 부정선거 음모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어준 같은 사람은 예전에 90년대 딴지일보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쌓아온 어떤 본인만의 내공과 공력은 분명히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렇긴 한데 그러나
저걸 통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어떤 20대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걸 통해서 그러면 저게 작용하는 부분은 뭐냐? 기존에 있는 4050 지지자들을 훨씬 더 묶어내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알겠지만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김어준이 미는 누구냐? 이재명이 미는 누구냐? 청래냐 원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작이 결국은 김어준이 진보 좌파 진영의 대부로서 오랫동안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김어준은 본인의 인기만 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정도의 김어준에 맞대응할 수 있는 보수 유튜브가 뭐가 있을까? 어벤져스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꼭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그래서 진짜 어벤져스가 한번 좀 이렇게 네. 맏형으로서 네. 끌고 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이런 정도의 규모는 어벤져스밖에 못하지 않나. 네. 네, 더 그래서 분발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도 좀 쇼도 좀 하고 분발 좀 해보고 이게 사실 참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 진보 진영은 보면 뭐 좌파 진영들은 이제 본인들이 장기간 쇼나 이런 걸로 해서 어쨌든 간에 지지층들을 묶어내는 작업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수층들은 그럴 수 있는 뭐 매개체가 별로 없고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금 플랫폼 자체가 없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한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들이 잘하는 거 배워야겠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더 이제 대중화에 좀 한 발을 더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하고 하죠. 지금 어제 대출 규제를 지금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대변인은 이거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규제는 필요합니다만은 근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확 해버리면 진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걸 가지고 이제 페북에 글을 한번 썼지만 제가 사실은 페북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막 집을 살려고 할 때였어가지고 네네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막 오를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문재인 정부의 그 20몇 번의 정책이 다 집값을 올릴 거라는 거를 막 이렇게 썼다가 그렇죠. 어떤 일간지에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랑 저의 페북 글을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제가 반박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하나 냈어요. 그때 밑에 댓글이 박상수가 누구야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되게 그걸 막 엄청 분석해서 비판을 했는데 오랜만에 제가 이번에 대통령실의 집값 대출 규제를 좀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네네. 지금 이 규제의 핵심은요. 이제 강남 3구의 신축 아파트들 요즘 다 20억 넘어요. 국평이. 그렇죠. 네. 네, 20억 넘는데 강남 3구의 신축 아파트들을 구매하려면 최소 현금은 14억 이상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이제 뭐냐면 강남 3구의 신축 아파트들은 도저히 당대에 노동을 해서 살 수 없는 집이 된 거예요. 회사원은 못 사요. 못 사죠. 네. 근데 그거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거냐면 일종의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해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강남 3구나 마용성의 신축 아파트가 명품일 이유가 없어요. 네. 집은 그냥 집이거든요. 그걸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잘 실천을 했던 게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같은 그렇죠. 거.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해서 당시 강남 3구 지역에 3억 분양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어요. 토지 임대부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또 오세훈 시장도 뉴타운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당시 강남 3구의 저렴한 아파트 또 마용성이 그때 뉴타운으로 절대 10억 안 넘는 분양가에 다 분양이 그렇죠.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보수 정부의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은 해왔던 건데 이거를 이런 규제를 통해서 강남 3구에 신축이 새로 생기는 걸 막아버리고 14억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도저히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마치 명품백처럼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버려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욕망이 모이면서 이 가격은 앞으로 더 올라가요.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던가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해내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닐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20몇 번의 정책이 집값을 말도 안 되게 끌어올렸던 것처럼 이제 또 시작했구나.
자, 이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까 정말 성실하게 또 살아가면서 결혼하면서 집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절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이 보수 정당이 제대로 어떤 이 욕구를 또 이런 불만들을 엮어내서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요, 정치 투쟁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고 뭘 바라는지를 잘 연구를 해서 그런 욕구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 투쟁이에요. 그럴 때만이 사실은 보수 정당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 어제 저런 정책 발표 이후에 지금 이 시간까지 국민의힘이 자기들 상임위원장 한다고 지금 농성만 했지 아무런 지금 입장 발표가 없어요. 저는 저런 것들이 이게 지금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이 국민들의 지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데 좀 집중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낄끼빠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작 해야 될 때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나경원 의원 국회에서 철야 농성 한다고 어제 이제 사진이 보도된 게 앉아서 이렇게 기가 해말되는 막히구만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맞아요. 텐트에서 주무셨는지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걸 본인의 네. SNS 계정에 올렸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무슨 파파라치 샷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자기 SNS 계정에 올린 거니까 뭐 보좌진이 찍어줬겠죠.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뭘 생각했냐면 자 정말 결기 있게 싸우려면은 뭐 단식을 하든지 뭐 그걸 권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과거에 비상계엄이나 탄핵 국면에 있을 때 그때는 나서야 할 때는 정작 나서지 못하고 그렇죠. 지금 한다면서 철야 농성을 했는데 텐트는 왜 쳐놓은 겁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 밖에 날씨 습하고 더우니까 로텐동을 시원한 데서 캠핑놀이 하나 이런 인식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작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해야 될 때 이런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 이게 상당히 지금 그 트리거가 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계속 돈 풀죠. 주가 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부동산 가겠죠. 문재인 정부 때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했지만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28번입니다. 예. 공급은 막혀 있는데 그 당시도 비슷한 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또 엄청 또 천정부지 솟았었고 맞습니다. 그렇게 돈이 부풀리고 또 시중에 돈이 도는 상황에서 이 틀어막아 놓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이 부풀러졌었는데 이번 정부도 그런 일이 재현되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네. 나경원 의원 얘기하니까 네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항의를 하는 그런 뭐 저기를 하겠다,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 굉장히 저기한 리스가 하나 돌았는데 네. 김대식 의원이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한테 어. 총리님 저랑 사진 한번 찍어요. 그래요? 제 페북에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진짜 그 영상이 사진 하나 찍어요. 사진 한번 찍어요. 로텐도울에서 아, 그리고 김대식 의원이 네. 넥타이가 네. 파란색 계통. 네. 참. 진짜 정말 김대식 의원이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김대식 의원이 저랑 같이 요번에 처음 출마한 초선이거든요. 네네. 저는 인천에서 출마했고 김대식 의원은 부산에서 출마해서 네. 계셨잖아요. 네. 근데 이 김대식 의원이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죠. 국모라고. 김건희 그러네. 여사를 국모라고 국모라고 얘기했어요. 맞아. 그래서 내가 김건희 여사는 국모, 아직 총리 임명도 안 된 김민석은 총리님. 정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전환이 빠르네. 정말 제가 혹시 영상 있나요 지금? 네. 네,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정말 영상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페북을 많이 썼는데 페북을 보다가 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공무원지 국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네. 참. 아유. 나중에 저 다른 주제 할 때 한번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특검에 출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현재 오전 조사를 받고 오후 조사를 못 받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오전 수사를 했던 경찰 총경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요 이야기 함께 하고 아까 우리 조금 이야기했던 정말 이 집토끼마저 다 떠나가는 국민의힘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장관 후보자들 지금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몇 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